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더체험투자자문 변성중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변성중 차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변성중 차장님이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딱 소개했던 종목이 세진중공업이었죠. 그렇죠. 네. 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오늘도 또 좋은 종목 갖고 왔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때 목표가 18,000원을 제시해 주셨었는데 뚫어냈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자, 오늘도 제2의 세진중공업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블라인드 열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이 종목 오늘은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오늘 지주사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주사에서요. 네. 오, 지금 지주사? 뭔가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하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아침에 뭐 10% 20%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아니다 보니 네. 저도 의아합니다. 어. 왜냐하면 세진중공업을 이을 종목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지주사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기대가 그래도 떨어졌다. 타이밍적으로 보면 호스피도 그렇고 코삭도 그렇고 약간의 정체를 보일 때 언제나 이 지주사 기업들이 좀 잘 네. 방어를 해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주사도 사실은 관심 가지시려면 저도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는 제가 지주사 하니까 진짜 갈 수 있다, 가겠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뭐 변성중 차장이 또 아는 정보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지주사 준비했을까요? 블라인드 오픈. CJ 욕을 지주사로 틀어버리셨네요. 네. 그렇죠? 살짝 말씀드릴 때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CJ를 좀 바라볼 때 결국에 이제 올리브영 쪽을 안 그쵸.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리브영의 성장률을 보시더라도 지금 2분기 매출액만 1.4조 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매출액 성장률이 특히나 해외 쪽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나라별로 보게 되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아닌 세 자릿수에 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30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도 거의 200% 육박하게 YY 기준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CJ 올리브영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제 9월 달 말에 이제 중국 무비자 입국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올리브영에 대한 하반기 모멘텀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단순히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합병에 대한 이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지주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원래는 이제 올리브영의 단독적인 상장을 좀 추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현대그룹 쪽의 합병을 보시더라도 사실 합병 이슈가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지주사에 있었던 주가 탄력도보다 훨씬 더 탄력도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화라든지 그리고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사실 지주사에 대한 탄력도는 이전 시장과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탄력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그리고 심플하게 사실 기업 가치를 좀 생각해 보셔도 결국에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그리고 CJ E&M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일제당 쪽 이런 기업 가치를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더라도 지금의 5조 원이 안 되는 이 CJ 지주사에 대한 역할은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자면 중장기적으로 25만 원 구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로는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이제 상승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도 사실 네. 이 시간에 또 공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전 기억에 남는 게 퓨처캠. 네.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또 오늘도 거기에 또 걸맞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기관 외인 동반 매수 이 종목 상승 확률 증가. 자,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퓨처캠 이어서 종목을 가져오려면 네. 제약바이오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확실히 그래서 요새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진짜 가져왔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대세긴 대세인 것 그쵸, 같아요. 지금 맞아요. 진짜 금리 인하고 상승이고 동결이고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뭔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몇 년 전 흐름에 비해서 확실하게 지금 추세가 달라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고 지금 뭐 비만 치료제부터 지금 기술 이전까지 지금 강도 높게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오늘 잘 선정해 오신 것 같고 오늘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을 잘 유심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온코닉 테라퓨틱스. 네. 여기도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역류성 위식도 질환 맞아요. 치료제를 생산을 하는데 사실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좀 제외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HK 이노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이 대표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업으로 과연 앞선 기업의 어떤 아성을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대표 제품 자큐버가 이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6개월의 어떤 빠른 판매량, 처방자 수를 보니 앞선 HK 이노엔과 대웅제약의 제품보다 훨씬 더 빠른 어떤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23년에 이 중화권의 리브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해당 기업의 중화권 판매권을 사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이 자큐버가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기 시작을 하면 이걸 가지고 중국에도 팔겠다라는 의도가 그쵸.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지금 중국 시장의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지금의 실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가장 한번 이슈가 됐었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례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실제로 상장할 때는 이것저것 다 잘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상장한 이후에 성과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특례 상장한 바이오 기업 20곳 중에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 제품 이제 자큐버가 워낙 잘 팔려서이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오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락업 해제 물량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꼭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4만 원이라고 하는 1차 목표 그리고 이제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간다면 4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만 원 그리고 4만 5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약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해하시죠? 전략 블라인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성중 차장이 준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자, 수익률 극대화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이슈 파악. 요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요새 이슈가 참 없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앞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를 좀 먼저 선정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이슈.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뭐 몇 가지 이슈들도 있고 또 우려심이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한데 결국에 우리가 이슈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매매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 자신에게 잘 맞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맞춰서 시장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슈를 먼저 우선적으로 좀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는 좀 탑다운 방식이 9월달 전략에서 좀 가장 잘 먹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더라도 결국에 뭐 제가 지주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 이슈는 결코 놓치지 마시고 따라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출렁일 때는 이런 이슈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저가의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적인 수익률을 내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장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있어서는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이슈를 좀 우선적으로 선정해 보셔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파악. 금리 인하 이슈가 어디에 가장 잘 맞을지 그쪽에 대한 걸 한번 잘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블라인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이건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정배열 차트로 기술적 분석입니까? 자, 일단 뭐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야기지만 한 번 정도는 더 강조를 드려도 지금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서 정배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많으면 역배열에 흘러져 있는 차트들도 한 번에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없다면 가는 기업의 힘을 계속 보태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 계속 가는 기업이 계속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뉴스,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 수급의 쏠림을 좀 유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 물론 이제 간밤에 알파벳과 애플이 엔비디아의 어떤 불안감을 좀 잠재워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보다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배열까지 살펴보면서 자,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